네, 오늘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좀 보시죠. 쭉 보시면 이렇게 맨 위부터 영업이익부터 쭉 밑에 부채 자본까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회사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언뜻 봐서는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듀폰 확장식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ROE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세전이익, 세전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매출 나누기 자산, 자산 나누기 자본, 자본하고 맨 앞에 매출만 남게 되죠. 다 약분이 되니까. 자, 첫 번째 항목은 뭡니까? 당기순이익 나누기 세전이익은 세금 부담률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세전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은 이자 부담률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은 영업이익률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항목 매출 나누기 자산은 자산회전율,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항목은 자산 나누기 자본은 재무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자, 모두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위 공식에서 첫 번째 항목 단기순이익 나누기 세전이익은 세금 부담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해석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A사의 세금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20억 나누기 30억은 66.7%가 되고 B사의 세금 부담률은 60억 나누기 100억이 되니까 60%가 됩니다. 자, 이럴 때 딱 숫자만 보시고 덜컥 A사가 더 좋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위식은 세전 이익에 대한 당기 순이익을 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은 B사가 더 많은 거예요. 100 빼기 X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0에서 빼줘야 세금 부담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A사의 세금 부담률은 33.3%가 되는 거고 B사의 세금 부담률은 40%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가끔 생각 없이 수치만 보고 있다가 착각 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효세율이 높은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B사가 좀 더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사의 경우 이자 부담률은 30억 나누기 40은 70%가 되고요. B사의 경우 이자 부담률은 100억 나누기 100억, 100%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00에서 빼줘야 돼요. B사는 세전이익과 영업이익이 같죠. 이 말은 이자로 나가는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입 경영이요. 반면에 A사는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으로만 25%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크게 한계점을 넘지 않았다면 어떤 회사가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4분의 1이 이자로 나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자 보상 배율 배우셨죠? 그때 영업이익이 최소한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이자 비용의 5배는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A사는 4배의 이자 보상 배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의 수축기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한계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자 부담률은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중요하죠. 무차입 경영 상태에서 약간 차입이 늘어났다. 이건 별 문제 안 돼요. 하지만 거의 한계 상황인데 여기서 이자 부담률이 더 늘어났다. 이건 위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항목에서 어떤 회사가 좋아요? B사가 훨씬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로 가보죠. A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0억 나누기 600억, 6.7%가 되겠습니다. B사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100억 나누기 900억, 11.1%가 되겠습니다. 안 봐도 그냥 딱 나오죠, 답이? B사가 A사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B사가 훨씬 더 월등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네 번째 항목, 매출 나누기 자산은 어떨까요? A사 같은 경우에 자산 회전율이 600억 나누기 300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B사의 경우 자산 회전율은 900억 나누기 300억 그러면 3이 되겠죠. 자, 자산 회전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회사의 효율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연료를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차, 페라리 같은 차라는 말이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B사는 A사에 비해서 자산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 모든 게 다 제대로 되어 있다. 재고 관리나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을 보시죠. 자산 나누기 자본입니다. A사의 경우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300억 나누기 200억, 1.75가 되겠죠. B사는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300억 나누기 300억, 1이 되겠습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A사가 B사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재무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효율성이 높다는 건데요. 시장이 위험해질수록 쪽 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듀폰 분석을 모두 마친 이후에 보니까 A사에 비해서 B사가 4개 항목에서 확고한 우세를 보이고 있죠. 나머지 1개 항목은 붐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승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이 선택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재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